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신축일이 되겠고,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의 신금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분석할 때 일간과 월령을 먼저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금 다음으로 나오는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의미하고요. 어저께 경금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상으로 보면 의를 주관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운으로는 숙살지기라고 하는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숙살의 기운은 계절로는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서쪽이 됩니다. 신월, 유월, 술월이 금명한 계절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보고 백호가 주관하는 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 않고 그냥 오행만 보게 되면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뭐 쇠를 뜻한다, 백호, 이런 개념들은 모두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금의 특성, 신금의 특성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경금과 신금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으로 구분이 되고요. 신금은 음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했던 것 복습을 하게 되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하면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양은 음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양은 음보다 더 거칠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크고 거칠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음금인 신금은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광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다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날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쇠를 말한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무쇠 같은 거라든가 강철 같은 것 또는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 경금을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끈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광채가 있는 보석이라든가 주얼리라든가 여러 가지 반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인가요? 뭐 그런 것들 해당이 되겠죠. 도자기 같은 것들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음량에 따라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얼리, 반지, 도자기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그 다음에 신금은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봐서 신금을 갖다가 신금의 화를 보게 되면 신금, 여러분, 반지, 보석, 물방울 다이아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채도 없어지고 색깔이 탁해지고 심한 경우에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반지, 귀걸이 같은 보석은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고, 신금은 임수로서 깔끔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남자 같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군대도 가고 아버지가 좀 엄하게 있게 키운다라고 하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딸은 엄마가 부드럽게 이렇게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경금은 화를 봐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게 된다. 일간의 용도가 드러난다.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간의 귀함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조후라든가 재성의 용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니, 사주를 볼 때는 항상 그 일간의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관직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이거는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리학에서는 일간의 쓰임, 용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일간, 신왕할 때가 있죠. 신왕하게 되면 역시나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필요하고, 이 신금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로서 토생금에서 신금을 생주호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예를 들어서 신금을 토로서 생할 때는 어떤 토? 습토로서 생주해 줘야지, 건토로서는 생금이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토를 구분하게 되면 천간에 무토라든가 지지로, 술토라든가 지지로, 미토는 뭐 어떤 토, 이거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 또는 축토는 이거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일간 또는 경금일간이 약해서 금을 생할 때는 반드시 천간으로 기토, 진토, 지지로는 진토, 축토로서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은 신금, 경금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방조해주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토로서 금을 생할 때,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오금이 될 수 있어요. 금이 여러 번 반지를, 예를 들어서 토로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로 생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광채가 사라지게 되겠고, 여러 번 반지 같은 걸 진흙 속에 넣어놨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약한 경우에는 비경겁제로서 돕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인성이 토로서 생할 때는 습토로서 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 되겠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라고도 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이 월지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 안에는 쇠와 한열의 가늠을 가지고 있다. 이 월지를 가지고 어느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느 이 사주가 더우냐 추나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갖다가 중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중화된 사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주가 되겠고요. 중화를 크게 잃게 되면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비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5월이 되겠습니다. 신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자, 월지는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죠.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망종이죠. 왜냐, 이 망종 절입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월은 4월, 5월, 미월 모두 4, 5, 미월이 모두 계절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매우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구조. 그래서 제가 4월, 5월, 미월을 생각할 때 항상 사하라, 사막을 연상하라 그래야지만, 이 4, 5, 미월의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지 이론을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하라 사막 갔을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물이 있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있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물이지만 차가운 냉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집안에 에어컨을 켜거나 선풍기를 켜거나 또는 하다못해 부채라고 있어서 이렇게 서늘한 바람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의 여름인 아주 뜨거운 조열한 기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 당연히 이제 여름이니까 화왕절이 되겠죠. 화왕절 뿐만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4, 5, 미월, 미월은 어차피 토왕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4월, 5월은 화토가 모두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단어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5월에 태어난 일간이 신금입니다. 경금과 신금 중에서 경금은 그래도 강철이기 때문에 화가 어느 정도 왕해도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버텨낼 여력과 힘이 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은 어떤 금, 음금이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반지 보석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자칫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되죠. 조후해줘야 되고, 신금이 달궈지게 되면 광채를 잃게 되니 신금을 식혀주면서 신금을 깨끗하게 세진할 필요가 있겠죠. 좋은 말로 도세주옥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뭐다? 임수가 된다. 5월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요 뜨거운 화의 기운을 식혀줘야 되고요. 신금을 도세주옥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신금 자체가 너무 어떻다, 5월에 신약하죠. 신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인성으로서 도와주면은 이건 뭐다? 인성은 생조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비견겁재는 방조해 주는 것인데, 일단 중요한 것, 비견겁재가 없다라고 봤을 때 토로서 생조해 줄 때는 무토로서 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는 왕토이면서 5월에 화토가 같이 형하죠. 이 신금, 무토가 투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은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서 애들 임수를 어떻게 한다? 토극수에서 날려버리게 되죠. 절대 기토가 들어와서는 무토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토로서 생할 때는 기토를 얻어야지만 된다.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오중의 기토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토가 약하지 않고요. 신금을 생할 수 있고, 임수를 조금 탁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신금을 생할 수 있겠죠. 임수가 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로서 신금을 생하는 경우에 신금이 오금이 되고 임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보다는 보다 경신, 금이라든가 같은 비견겁재, 또저는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방신해 주는 것이 그래서 좋다. 왜냐? 그러면 신금도 깨끗해지고 임수도 탁해지지 않는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다? 5월의 신금이 무토천간 투출하게 되면 가장 좋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무토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5월에 무토를 간목이 제할 때는 역시나 수가 없어서는 무토를 제할 힘이 간목이 없어지게 되죠. 어쨌거나 5월의 신금은 일단 임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일간 신금이 뿌리를 얻었느냐 생조를 얻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그 다음은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의 오는 채는 양이지만은 양이지만은 쓰는 것은 용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되죠.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월지에 있는 화가 일간 신금을 극하는 관계, 화극 금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라고 해서 관성이 왕한 원령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관과, 이건 다 아실 겁니다. 평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평관은 다시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관이라고 쓴 것은 뭐죠?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정관이라고 표현하고요. 평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음이 되거나 양대양이 되게 되면 이거는 칠살 또는 편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5월은 칠살이 왕하고 일간 신금이 약하니 신약살 왕한 사주 또는 살중 신경한 사주가 되니, 약한 일간이 왕한 칠살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견겁재인 금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신금 일간의 특성상 토보다는 비견겁재를 얻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 비견겁재가 없을 경우에는 토로서 생조해 줄 때, 토생금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것, 습토로 생해 줄 된다. 천간의 기토, 지지로 진토와 축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죠? 오 안에는 병화는 있어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토,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중에 병화는 용신을 채용할 때라든가 또는
격을 잡을 때는 얘는 없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토정어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오중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칠살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되면서 월지칠사를 기토가 설에서 신금을 생겨주죠. 살인상생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토 투출하는 것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같은 경우 월간에 뭐가 투출되어 있습니까? 무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안 좋은 것이 무토 투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10중 8구 토다 매금 신금은 매금이 됩니다. 토다 매금이 될 것이고요. 인성 때문에 매금이 되는 것이니 저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걸까요? 안 주는 걸까요?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임수 또는 개수를 용신을 써야 되는데 토국수 하게 되면 저 인성으로 인해서 신금의 식신상과 식상을 파극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는 저거를 편인도식이다, 편인이 아니니까 편인도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인성이 나의 식상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 인성으로 인해서 일간 자체가 매우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정인이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나하고 뭐라 그럴까, 관계가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이 무토를 제거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제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연지 묘목인데,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고요. 무토를 제거할 때는 을목 가지고 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5월에 화가 가장 왕할 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할 것이고, 토는 다시 나를 매금시킬 것이니 어차피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묘목이라도 어떻게 한번 가서 비벼볼 것인데, 저 묘목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지만 역시나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이렇게 합을 하죠. 무게 합한데 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게가, 무토는 기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합거가 되는 것이니 개수로서 신금을 도세할 수는 없겠지만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우해 줄 수는 있지만, 무토가 개수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저 개수는 용도가 있다 없다? 없다. 단 개수가 무토를 묶어놓고 있는 것은 요건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길반용, 개수가 용도가 없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무토를 묶어놓고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지의 축토를 봤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난리 버거지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5월에 미를 보게 되면 지지육합이 되죠. 오미합 화가 되게 되면은 안 그래도 뜨거운데 더 뜨거워지죠. 그래서 습토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지만은 건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가중시켜주는 역할, 이것이 축토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습토이기 때문에 추호형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축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게 되면 이 축토는 신금을 생해 줄 것이고, 신금은 축의 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미토보다 축토 있는 것이 10배 이상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개수가 축에서 뿔을 둘 수 있지만 역시나 무토가 얘를 합거시켜버리면 개수는 용도 거의 전 없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서 목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또는 화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 들어오면 좋을 일이 없겠죠. 토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좋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수의 기운이 생시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나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무토 투출해서 개수가 묶어놓고 있어서 얘는 작용을 크게 안 한다 하더라도, 자, 5회 축의 뿌리를, 물론 이것도 자축 합토가 되겠지만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10중 8구 아니라 100% 토다 매금입니다. 토다 매금이 되고요. 이거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야 되는데 연지에 있는 묘목 가지고 토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환경에 처해져 있고요. 저 인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처럼 심하면 우울증 같은 것들도 올 수가 있는 구조고, 무자시부터 더 안 좋은 거는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시는 무자시는 자축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건토, 이것도 100%
큰 봉우리에 반지 하나가, 작은 반지 하나 똑 떨어져 있는 그런 물상이죠. 굉장히, 이거 토다매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축시 또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물론 기토 자체가 습토이고, 축축하다, 어떤 분들 이게 해서 뭐 사주가 축축하니까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에도 화가 왕할 때, 화토가 왕할 때 다 인성이죠. 이건 뭐죠?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환경이 처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견인, 겁재인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임수도 없는 상태에서 경금이 수월 생활을 하더라도 이 개수는 쓸 수가 없겠죠. 그냥 내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래도 옆에 말동무 하나 정도 있는 정도의 그러한 환경과 신묘시 똑같습니다.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습토죠.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술토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토라고는 습토가 와서 신금을 생겨주는 것이 오히려 나올 수 있겠고, 축토와 진토에 뿌려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금을 그래도 도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다음에 임수로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는 됩니다. 그죠? 뭐 무자, 무술, 기축 뭐 이런 생시에 비하면 뭐 월등히 좋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축진의 토 5월에 그러면 토도 이것도 인성이 좀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자 5월에 오시죠. 그러면 화토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이 갑목 가지고 이 무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갑목이 물론 묘에는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축중의 개수 하나에 생을 받아서 이 왕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고 일간이 좀 뿌리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은 일간 신금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신중에 있는 임수도 가지고 있고요. 물론 5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왕에서 신금이 자칫 소용될 수도 있겠지만, 축토와 신금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신금이 녹아서 잘못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살아나서 화의 기운을 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유시 같은 경우는 정화 투출된 것은 저는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정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유축 합해서 금의 세력을 크게 얻지만, 5의 뿌리를 든 본기 정화가 추출되어 있으면 이거 신금 정도는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병신시는 그래도 조금 괜찮게 보지만은, 정유시는 이 7살 격에 7살 투출해서 개수가 얘를 제하면 상관이 없지만 무토가 있어서 얘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10중 8구는 얘를 해버리게 되니 신금이 소용될 수 있다. 질병으로는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 혈액 쪽 또는 기관지 쪽.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많이 극복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뭐 2만 명 이상 우리나라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뭐 걸려서 조금은 후유 장애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요거 정화 투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한 임진시 정도, 이렇게 병신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 기해시 같은 경우는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기토가 투출돼서 일간 생하는 것, 그래서 이걸 좋게 볼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볼 것인지가 이것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인시, 기축시, 무자시, 무술시에 비하면 기해시도 한 번은 괜찮게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생시가로 보인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